보복 운전이나 점점점 집행유예입니다. 자, 어떤 내용이죠? 아까 사건 소개됐자마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. 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 대한 사건입니다. LG그룹의 재벌 3세인 구본성 부회장이 보복 운전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에요. 지난해 9월에 운전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 강남에서 운전을 하다가 옆차선 차량이 끼어드니까 갑자기 이제 화를 못 이겨서 앞으로 가서 급정거를 했습니다. 급정거를 하면서 이제 먼저 있다가 갑자기 뒤처진 차가 들이받았죠. 그래서 범퍼가 약간 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그런데 보복 운전을 한 다음에 구 씨가 그냥 떠났습니다. 그래서 추격전이 시작됐고요. 뒤에서 이제 보복 운전을 당한 차량이 쫓아가서 멈춰라, 경찰에 신고했다, 차에서 내려서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구 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그 차에서 내린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돌진했어요. 그래서 운전자까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. 아이고야. 그래서 재판은 넘겨져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당시 법정에서 포착됐던 이 구본성 부회장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 하루치면 사람이 다칠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하루치 이유가 없으시죠? 잠깐 서서 말씀하시죠. 유죄 판결 받으셨는데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? 소장님, 그 보통 소장님도 운전하시잖아요. 그 오래 예. 했자죠. 네. 근데 뭐 보통 이렇게 칼치기라고 하잖아요. 갑자기 팍 치고 들어오면 솔직히 열 받죠. 네. 저도 그럼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뭐 보복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지금 보복 운전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욕적으로 느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니까 뭐 경쟁 사회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.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복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내리니까 가서 들이받고 어우, 이런 행동은 하지 않죠. 그럼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남들이 사실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하나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런데 안 하잖아요. 예. 중요한 건. 근데 할 때는 정말로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저는 오늘 기사를 들으면서 저분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뒷수습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나? 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잃을 것도 많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이렇습니다.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. 자, 당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혐의를 보면은 특수 재물손괴, 특수 상해 등의 혐의입니다. 일단 차량을 이용해서 특수자가 붙었는데 여기에 재물을 손괴했고 상대방의 이제 차량을 손괴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운전차로 이렇게 밀어서 다치게 했습니다. 그래서 2주 정도 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. 검찰은 부회장이죠. 그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. 앞서 이제 소장님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어서 저러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뭐 재벌가에서 맷값 폭행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.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맞자 하면서 때린 거.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일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. 네. 적용된 법규를 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죠. 징역 10개월 자체가 구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도 있었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떻게 보면 범죄도 없었다라는 사유를 들고 있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. 글쎄요, 이게 처음에 저는 사실 검찰 구형부터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하. 있어요. 왜냐하면 보면 특수 재물손괴하고 특수 상해밖에 없습니다. 근데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. 도주한 부분인데 뺑소니 더 빠졌어요. 어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번 사고를 일으켰거든요. 처음에는 이게 들이받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아예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. 직접 차로 예. 들이받았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나고 도주했을 때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다친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또 뺑소니를 인정을 안 한 거고요. 어허. 두 번째는 이거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뺑소니지 일부러 사람을 들이받은 다음에 도망갔으니까 뺑소니 적용할 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일반적으로도 저런 식으로 법 적용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단 들고 설령 법 적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죄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뺑소니 못지않게 무겁게 구형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당연하죠. 근데 법 적용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구형량부터도 딱 그것만 특수재물손괴하고 특수상해 이것만 적용을 해서 구형을 한 거라서 구형부터 굉장히 낮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허허 이거 좀
아리까리해지는데 말이죠. 뭐 보니까 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뭐 선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이었습니다.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하필 또 이게 아워홈 이 정기 주주총회가 또 예정이 돼 있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이 구본성 부회장 해임안이 딱 상정이 됐는데 그 결과가 나왔죠. 일단 이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복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 구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이 업계에 따르면은 이 아엄은 주총을 열고 이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 그러니까 이 구 부회장의 동생입니다. 이 구 전 대표가 제안한 신규이사 선임안과 이 보수총액 뭐 한도 제한안 뭐 이게 올라왔는데 모두 통과시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막내 동생인데요. 이 네 남매입니다. 이제 구 부회장이 있고 나머지 이제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지분이 구 부회장이 제일 많았지만 사실 이 세 명이 합치면은 절반이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합쳐서 구 부회장을 물러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구지은 대표가 만약에 이 부회장이 되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 범 LG가에서는 첫 여성 후계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LG가가 약간 이 장자 상속 원칙 이게 되게 뚜렷한 재벌이지 않습니까? 자, 한편 말이죠. 이 구 부회장의 사건과 같이 이 보복운전 이거 계속 확실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좀 차를 많이 타고 나와서 그런지 특히 많이 아니 보이는 그거보다는 건가요? 네. 그거보다는 네, 화가 나서 그런 화가 걸까요? 나서 약간 뭐 이유가 좀 약간 알 수는 우울감에 없는. 빠져서 그냥 진짜 톡 건드리면 팡 터져서 그런 건지.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결론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사건이 늘었어요. 그러니까 한 해에 4,000건 있던 것이 지난 2019년에 5,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한 13건에서 14건 정도 보복운전 사건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사건,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매일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곳들 들어가 보시면 매일 보복운전을 당합니다. 뭐 제 차에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가해 차량이 계속해서 쫓아옵니다. 제 범퍼도 들이받고 옆도 들이받았습니다. 어떻게 하죠?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 올리는 것도 많고 관련해서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절할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. 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뭐 코로나 같은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영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.